다음 이슈는 어떤 겁니까? 예, 이제 또 제목을 보시면 네. 적국의 전략적 움직임, 한반도 감시하는 중러 이집트의 인공위성은 이라는 제 주제입니다. 지금 이제 좀 내려가시면 지금 이건 뭐 일단 지도인데요. 네.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뭐 무슨 정찰기가 들어왔네, 뭐 항공모함이 왔네 마네 이런 내용들을 정말로 내가 먼저 해야지라는 식으로 지금 경쟁이 붙어가지고 많이들 합니다. 네. 언론도 그렇고 뭐 유튜버도 그렇고 상당히 그런데. 이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적을 이롭게 하는 거죠. 왜냐면 적의 지금 움직임, 지금 미군의 정찰기가 몇 대가 들어왔는지는 알지만 중국의 정찰기가 어디로 날고 있는지, 러시아의 정찰기가 어디 있는지, 북한의 정찰기가 어디 있는지, 뭐 북한의 움직임이 어딘지 이런 내용을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거에 대한 정보는 없으면서 미군에 대한 이야기만 자꾸 하다 보면은 종국에는 중국, 러시아,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니까 이런 건 주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그럼 왜 우리는 미군 정찰 자산은 빠삭하게 알면서 적국의 움직임은 모르는가? 여기에도 이제 구조적 제한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이라는 국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네. 근데 중국, 북한, 러시아는 공산권 국가예요. 공산권 국가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의 국방부 같은 경우는 항상 자기들이 자기 스스로 우리의 항모가 지금 어디 있습니다. 우리의 전략 자산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다를 발표를 하고 알려줍니다. 네. 대국민 공개를 해요. 이게 민주주의에 따라가지고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근데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는 그런 걸 따질 필요가 없죠. 알 권리의 개념조차 없기 때문에 알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것과 연계해서 정보부에서 가지고 있는 비밀들, 그 어떠한 중요한 비밀이라도 미국은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제한기간이 풀리고 나면은 FOIA라고 해서 Freedom of Information Act에 의해서 그걸 다 발설을 합니다. 네. 근데 중국이라든지 적국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없죠. 그래서 아무리 낮은 단계의 비밀이라고 할지라도 무기한으로 이걸 묶어두고 절대로 공개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조적으로도 적의 정보를 알 수 없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 자산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만 지금 빠삭하게 알고 있지만 사실상 이렇게 접근하기 어려운 정보를 파악을 해서 미국을 위하는 또 아군을 위하는 행태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 그런 면에서 그러면 좀 알려주시죠. 예. 네. 그래서 그런 와중에 지금 현재 적의 정보, 그러니까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의 정보를 아군,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유일한 기구는 민간 기구 중에는 미국의 싱크탱크가 있죠. 그러니까 CSIS라고 하는 국제전략문제연구소, 또 38로스 이런 데서 정기적으로 북한 동창리라든지 서해 뭐 위성 발사하는 그 발사소 위치를 이제 위성으로 찍어가지고 지금 갑자기 트럭이 드나든다든지 이상 징후들을 포착을 해서 북한이 핵실험을 재개한다. 이런 내용들을 포착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민간 기구의 역할이 많이 중요하고 국내에서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거의 없어요. 유일하게는 민간 탈북자 단체들이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북한에 잔존되어 있는 휴민트를 통해 가지고 북한의 동향, 지금 정세들을 파악해서 알렸는데 지금 현재 이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는 북한의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탈북자 이런 단체들의 지원이 다 끊겼어요. 그러는 바람에 지금 현재 이 탈북자 단체의 그 회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대리운전을 하고 택시기사를 하고 이러면서 지금 가까스로 지금 유지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미 폐쇄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민간 단체들이 적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노력을 많이 강구를 해야 된다. 네. 그런 의미에서 김동현 기자가 아주 잘 지금 취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뭐 이제 이런 아까 얘기한 38로스라든가 CSIS라든가 이런 싱크탱크에 의존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지금 통일부에서 뭐 남북 교류 동향 이거 공개 같은 걸 이걸로 또 중단해 버렸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요것과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현 정부는 박근혜 정부 당시에 상당히 많이 국민의 알 권리를 운운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국정원 특활비,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항목에도 걸어놓은 것 중에 하나가 이 특활비 사용이에요. 그때 당시 이 특활비, 국정원 특활비 얘기가 나오니까 특수활동비 내역을 깔아,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깔아라고 주야장천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던 정부가 지금 현재 통일부에서는 남북 교류 동향이라는 정보를 공개를 멈췄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2017년 7월 이후 자료는 지금까지 나온 게 없어요. 그러면 이 남북 교류 동향 정보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 표가 있는데 한번 보시죠. 내려가시죠. 자, 이겁니다. 이거죠. 이게 실제 남북 교류 현황인데
이거는 지금 과거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직전에 공개가 됐던 자료예요. 그 안에 보시면 북한으로 들어간 차량의 수, 선박의 수, 그 다음에 뭐 기차 또는 뭐 이런 뭐 항공기, 사람의 수, 그 다음에 그 사람 중에도 특수한 인물, 이런 것들의 정보를 다 담고 있는 게 남북 교류 동향입니다. 이게 이제 박근혜 정부 때는 있었습니다. 이 정부 들어와서 이거를 폐지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예. 야, 요런 게 동향이 이제 드러나면 곤란하니까 이거 폐지시킨 거 아닙니까? 그렇게 국민의 알 권리 운운하던 이 정부가 지금 와서는 이런 정말 자기들한테는 치명적인 정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걸 공개를 안 해요. 이러는 와중에 UN 대북 제재라든지 UN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선박이 남한으로 들어와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동남아로 석탄을 날라줬다라는 내용이 UN 보고서에도 나왔고 심지어 뭐 송이버섯을 지금 서로 주고받았고 귤을 우리가 답례품으로 보내주고 이런 동향 정보가 나오지 않는 와중에 그런 행간들이 지금 현 정부에서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를 통일부가 공개를 하지 않아요. 이거는 한 번도 공개가 안 된 적이 없는데 유일하게 이제 박근혜 정부 때 개성공단이 폐쇄가 돼가지고 더 이상 교류한 게 없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폐쇄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는데 이번 정권 들어와서는 이걸 멈췄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 차량 횟수 뭐 어디서 경의선이 어쩌고 이런 거 다 나옵니다. 그러네요. 디테일하게 횟수랑 이게 정확히 나오는데 이건 이제 국민들한테 박근혜 정부 때는 알렸는데 지금은 알리지 못할,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거죠. 왜냐면 대북 제재 기간 동안에 뭐가 트럭에서 뭘 가지고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는지 선박이 왔다 갔다 했는지 이걸 비밀리에 그냥 왔다 갔다 한 거 아니에요? 심지어 그 개성에 있는 남북 그 공동 연락사무소인가 하는 그 건물에도 유류를 엄청나게 지원해줬고 그 다음에 2018년 그 올림픽 평창 올림픽 때 들어왔던 만경봉호에 당시 유류 지원을 통일부가 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보도 지금 여기서 찾아볼 수가 없는 상태다. 지금 볼 수 있겠습니다. 야, 이거 참 대놓고 이런 거를 국민들이 모르고 계세요 지금. 이게 참 큰일인데 이렇게 그냥 꼼꼼 먹은 거를 싹 숨길 거 다 숨기고 말이에요. 북한에 뭔 차량이 선박으로 항공기로 자료가 이게 다 포함되어 있었는데 중단한 거. 이 국민의 알 권리가 이거 어디로 간 겁니까 이게? 한반도 그리고 상공을 뭐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위성. 위성. 그 다음에 이 특수 첩보 기능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숨긴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요것과 이제 관련해서 이제 좀 밑으로 들어가시면, 여기 이제 좀 내려가시면,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자, 요 설명을 드릴 거는 이제 또 뭐냐면, 자, 이러는 와중에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적의 움직임, 적의 전략적 움직임을 파악을 못하고 있죠. 지금 말해주는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분석을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와중에 한반도 상공 위에는 적국들의 첩보 위성 같은 이런 특수 위성들이 저고도로 날고 있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고자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현재 이 한반도 위에는 그러니까 항공기라든지 위성이 얼마나 떠 있는지 잘 몰라요. 근데 저도 이제 이 항공 관제나 이런 걸 했던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항공기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후춧가루를 하늘에 뿌린 만큼 많이 항공기는 떠다니고 있고 단지 육안으로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렇게 많이 떠다녀요? 고도가 높아서 그렇지. 인공위성도 후추 뿌린 만큼은 아니지만 거기에 준할 정도로 많은 수의 인공위성이 수도 없이 하늘을 날르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럴 뿐입니다. 그리고 이 서울 같은 경우는 그 비행 금지 구역이라서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런 와중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이 고도 중에서도 저 고도를 날고 있는 위성이 저희한테는 위협적입니다. 요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레오라고 하죠. Low Earth Orbit이라 해가지고 저 궤도로 난다는 거예요. 이걸 보통 그 고도 2,000km 이하, 보통은 1,000km 내외 정도를 이제 저궤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정보를 가져간다는 거네. 맞습니다. 낮게 보니까 세세하게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쓰는 GPS나 이런 거를 사용하는 위성 같은 경우는 고도 2만 km까지 올라가요. 상당히 높이 있기 때문에 통신 위주죠. 근데 이런 저궤도는 상당히 초근접했기 때문에 이 샅샅이 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한반도를. 자, 이런 와중에 지금 현재 설명드릴 러시아의 위성. 자, 러시아의 위성으로는 리서스 P3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위성 같은 경우는 고도 473km로 지금 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낮은 고도입니다. 이거는 이제 최신의 위성으로 2016년 3월에 이제 발사가 된 위성이라서 지금 현재 이제 사용 기간이 4년째 접어드는 비교적 이제 최신 위성이에요. 자, 이 위성에는 무려 5개의 광학 특수 장비가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펜크로매틱이라든지 또 하이퍼 스펙트리라 해서 뭐 특수한 이 전문 용어들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이제 고해상도 영상 장비고 또 이제 하이퍼 스펙트럴 같은 경우는 초분광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우리가 물체를 식별할 때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3원색으로 구분을 하죠. 파랑색, 빨강색, 뭐 노란색 이 정도로 봅니다. 근데 이거 말고 물체가 고유하게 내는 빛을 이제 다 분간해서 볼 수 있는 게 초분광, 하이퍼 스펙트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광학 장비가 탑재된 위성이 아까 말씀드린 리서스 P3인데, 요 위성 같은 경우는 지금 지상의 1m 크기, 1m 크기까지도 식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뛰어난 광학 장비를 탑재한 인공위성이 473km 위에서 지금 현재 한반도 위를 수시로 지금 돌고 있다라는 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이 위성과 관련해서도 한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은, 위성 같은 경우는 국제법상 자기가 발사한, 그러니까 위성을 발사한 국가가 자기가 이 위성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말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확하게 무슨 능력이 있는지를 다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부 정보계 전문가들은 자기들이 밝힌 이 위성의 능력보다도 더 뛰어난 능력을 탑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시긴트 정보를 채취를 한다거나 탐지할 수 있는 기능을 달고 있어도 대외적으로 발표를 안 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위성이 또 다른 지금 숨겨진 기능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또 목적을 예를 들어서 뭐 날씨 이런 거 관측한다고 올리고 국제사회에는 그리고 거기 진짜 날씨보다도 더 첨단으로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올리고 목적이 바꾸고요. 맞습니다. 중국도 위성을 감시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러시아뿐만 아니라. 그래서 요 말씀드리면 요 러시아 위성도 대외적으로 당시 발사했을 때 목적은 이 농업이라든지 이런 숲의 모양을 보기 위해서 쏜다라고 명분을 세웠어요. 그렇지. 근데 말은 그렇게 하죠. 그래서 지상 크기도 1m인데 사실상 더 작은 것도 볼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위성으로 넘어갑니다. 자, 중국 같은 경우는 지린이라는 시리즈가 있어요. 지린. 자, 지린이 지역 이름이죠. 지린성. 지린 시리즈 위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01-09 모델이라는 인공위성이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현재 고도 530km. 아까 말한 러시아 거보단 조금 더 위에 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저궤도죠. 한반도 위를 지금 계속 날면서 샅샅이 보고 있는데, 이 위성은 중량이 450km 정도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특수 광학 장비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학 장비로는 지상의 0.8m 크기, 그러니까 80cm 크기까지도 구분을 할 수 있는 위성을 지금 돌리고 있다. 그래서 요 위성도 한반도를 지금 샅샅이 보고 있습니다.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 중국, 러시아, 근데 뭐 이집트도 보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해줬네 그냥.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집트 같은 경우도 지금 광학 위성인 NARS라고 이제 이집트판 나사라고 하는 NARSS라고 해서 NARS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인공위성 2가 지금 현재 고도 475km 상공에서 지금 현재 그 광학 장비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국의 이 상공을 지금 내려다보고 있고, 요것도 아까 러시아 거와 스펙이 유사하게도 지상의 1m 크기까지 지금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적성국인 러시아, 중국, 이집트의 뛰어난 이 광학 위성들이 지금 현재 한반도를 저궤도에서 샅샅이 지금 감시를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자, 이집트 같은 경우는 북한하고 상당히 친밀도가 많은 국가예요. 지금 북한에 갖고 있는 휴대전화망, 이 3G 통신망, 4G 통신망 같은 경우 이런 그 기반을 깔아준 게 이집트죠. 이집트의 오라스콤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당시 이제 이 휴대전화망을 깔아줬다가 북한이 돈을 떼먹었어요. 원래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고려텔레콤과 손을 잡고 이걸 만드는 상태죠. 그래서 북한과 이집트는 친밀하고, 이집트가 한반도 상공을 날면서 포착한 이 이미지 정보, 이걸 이민트라고 합니다. 이민트 정보를 만약에 북한이 요구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제공해줄 개연성도 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국내 전방부대 다 해체됐죠. 사드 기지 움직임, 미국의 전략자산 움직임을 이러한 위성들이 수시로 보면서 원하면 북한에 넘겨줄 개연성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전략자산 얘기했으니까 미국이 지금 김정은이가 뭐 도발 징후가 있을 때 전략자산을 막 보내잖아요. 정찰기 띄우고 전략자산 막 보내는데 이럴 때 러시아도 미국의 맞대응, 중국이랑 러시아가 합쳐서 맞대응한다면서요? 맞습니다. 요것과 또 한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국내 한반도 상황에만 우리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잠시 좀 매몰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러시아 같은 경우는 미국을 상대로 미국 본토까지 가서 지금 현재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행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본토까지요? 지금 현재
12월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이 돼버렸죠. 이제 12월 달 경에 지금 그 러시아가 갖고 있는 정보 수집함이 이제 빅토르 레오노프라는 함이 있습니다. 이 함이 미국의 동부권 진역에서 지금 상당히 근접해가지고 동부 지역에서 이제 위협 이 항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다니는 미국의 상선들이 상당히 위험에 노출됐다라는 것을 미국의 지금 코스트가드죠. 해안 경비대가 경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러시아는 미국을 상대로 우리가 이 한반도 문제에 매몰돼 있는 와중에도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좀 들어가시죠. 그다음에 있습니다. 예, 요 앞에 겁니다. 요건 미군이고, 요 앞에 게 이 레오노프급, 그 같은 급이죠. 비시냐급인데요. 요 급의 지금 함선이 지금 현재 그 미국 동부에서 지금 교란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와중이고, 요것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중국, 러시아, 이란 이 3개국은 12월 27일부터 4일간 대대적인 지금 해상 훈련을 오만 해협에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지금 이 오만 해협은 앞으로 나가면 인도양이 있죠. 그래서 인도양 일대에서 적국 3국이 똘똘 뭉쳐서 지금 해상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대놓고 미국의 미국발 인도 태평양 전략에 도전하는 듯한 모양을 보여주고 대응하는 지금 이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북한 문제에 고립되어 있는 와중에 적국들끼리는 지금 연계를 해가지고 지금 자기들끼리 미국에 대항을 하고 있는 모양이 나오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런데 여기 뭐 북한의 불법 한적 그 문제 많이 많았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감시가 이루어진지, 뭐 보도는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과 이제 관련해서 좀 밑으로 내려가시면 지금 또 사진이 있죠. 자, 요게 지금 좌측에 있는 배가 남산 8호입니다. 요 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뭡니까 그 북한의 미국의 재무부 그 다음에 그 유엔의 대북 제재 대상에 지금 올라가 있는 배예요. 지금 그런 배가 지금 현재 또다시 지금 의심스러운 그 유류 환적 행위를 하다가 동중국 해상에서 포착된 사진이 지금 이거 나온 겁니다. 지금 요 모습이 지금 또 포착이 돼가지고 이 남산파라 같은 경우는 제가 거의 국내에선 최초로 작년인가 재작년에 작년입니다. 2018년 6월경에 제가 보도를 했어요. 당시 그 남북 첫 번째 판문점 남북 그 뭡니까 정상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일어나고 나서 불과 일주일 만인 5월 3일 날 동중국 해상에서 밤 12시에 남산 8호와 지금 그 대한민국 국적인 제이호포가 옆구리를 맞대다가 일본 해상자위대 하마나 전투지원함한테 포착이 됐어요. 아, 일본에 포착이 됐네요. 그러니까 일본의 밑을 보인 겁니다. 우리가 또 포착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일부러 숨겼고. 그래서 일본이 지금 경제보복을 하면서 당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우리와 궤를 달리하는 우방국과 궤를 달리하는 미심적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당시 외교부가 이런 거를 앞뒤 다 잘라먹고 우리가 뭘 잘못했냐 이랬어요. 근데 지금 이런 게 내재에 일본은 깔려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시고 계시는데 일본이 괜히 지금 경제보복하는 게 아닙니다. 북한한테 이런 의심적 행동을 해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국적불명의 선박과 지금 이 옆구리를 맞댄 상태입니다. 이게 또다시 지금 12월 16일 날 포착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낮 12시입니다. 그러니까 정오에 이 짓을 하다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앞서서는 밤 12시, 지금은 낮 12시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북한이 이제는 대놓고 나쁜 짓을 하겠다라는 상태에 지금 돌입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북한 뭐 김정은이 크리스마스 선물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런 거에 지금 고립될 게 아니라 북한의 나쁜 행위들을 지금 놓치지 않고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가 지금 또다시 포착이 됐다. 그러면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요, 이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일본한테도 이렇게 포착이 되고 우리는 뭐 감추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전망할 수 있습니까? 자, 요것과 관련해서 이제 총 전망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 사안 전에 이제 요번에 지금 돌고 있는 최근 이슈 동향이나 평가를 말씀드리면 조국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또다시.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하필이면 이제 아들 조지 워싱턴 대 오픈북 시험 문제가 지금 나왔죠. 근데 마침 우리 과도 후배들 쪽팔려가지고 내가. 근데 마침 지금 이제 조지 워싱턴 두 분이 여기 두 사람이 있다 보니까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도 조지 워싱턴이면 저희 집안에도 또 조지 워싱턴이 있어서 두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유시민 씨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오픈북 운운하면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을 했어요. 근데 저도 그렇고 저희 집안에 있는 조지 워싱턴 분도 말씀을 제가 나눠봤지만
제가 대학 다니는 동안에 오픈북 시험 본 적은 손으로 꼽습니다. 오픈북 시험을 언제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나는 없어.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거의 한 번인가 저는 두 번인가 정도밖에 없어요. 제가 없어요. 손으로 거의 꼽으면. 그리고 여기서 알으셔야 되는 게 이 오픈북의 개념이 뭔지 정의가 뭔지 설명을 드릴게요. 오픈북은 말 그대로 책을 열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오픈북을 언제 하냐면 교실에서 시험을 보는 와중에 오픈북을 제안을 합니다. 특수한 경우에요. 이런 경우는. 그런 경우에 교실 안에서만 자기가 갖고 있던 교과서, 그 다음에 또는 노트 필기만 가지고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또는 아주 특수한 경우로 시험 기간이 뭔가 잘못 꼬여가지고 집으로 이 시험을 줘가지고 집에 가서 풀어오라는 경우가 있는데, 그 어떠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교과서와 노트 이외의 자료를 쓰는 거는 100% 범법 행위입니다. 이거는 그 미국에서는 플레이저리즘이라 해가지고 표절. 표절 이런 거에 걸리죠. 그래서 연방법 그다음에 주법에 따라서도 최대 5만 불의 벌금 또는 어떤 데는 징역도 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또 퇴학이고요. 예, 퇴학은 기본이고. 그건 기본. 예, 그다음에 모든 미국 내 진학이 불가능하고 F1 비자 박탈 등 다양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겠다 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고, 오픈북의 개념조차도 지금 모른 채로 지금 사람들이 부모가 대신 시험 쳐준 거예요. 예, 대신에 진짜 쳐준 미국에서는요. 그 퇴학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 형무소 가요. 예, 맞습니다. 바로 형무소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얘기를 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북한 관련해서 내용을 보고 있다 보니까 중동 사안을 지금 놓치고 있습니다. 지금 중동에서 큰 사건이 벌어졌죠. 네. 지금 최근에 이라크에 있는 바그다드 미 대사관이, 그러니까 주 이라크 미국 대사관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이 지원하고 있는 세력들이 이라크에 있는 시위대로 둔갑을 해가지고 지금 미국 그 대사관을 공격을 막 퍼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에 지금 물리적 대응을 트럼프가 지시를 해가지고 쿠웨이트에 있는 페르시아만 위쪽에 있는 쿠웨이트죠. 이라크와 접경지대입니다. 거기서 750명의 해병 대원들을 지금 급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를 막아주려고 이 병력을 막기 위해서 보냈기 때문에 지금 이미 걷잡을 수 없는 물리적 대응 상태로 지금 도달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동권에서 지금 물리적 대응이 나오고 있고, 미국이 여기에 어떠한 응징을 해주냐에 따라서 북한도 그거를 주목을 할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지금 앞으로의 도발이 만약에 계획이 되어 있다면 지금 미국이 이미 물리적인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맞물려서 이것과 유사한 형태의 대응이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사안은 좀 크죠. 지금 이란, 이라크, 그 다음에 뭐 시리아, 그 다음에 이 지역, 중동 지역에서 지금 이게 상당히 연루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한 번에 두 개의 다른 전구를 상대해야 되는 상황으로 좀 들어간 상태가 아닌가 지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지금 미국한테는 상당히 고비인 것이, 예전에 2012년이죠. 오바마 때 벵가지 공습이 있었어요. 벵가지라고 해서 거기 미군 외교 시설에 한번 테러를 당해서 당시 주 리비아 미국 대사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 스티븐스 대사가 사망을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이런 악몽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분명히 여기에 응당한 지금 대가를 치르도록 지금 할 것이고, 이미 트럼프가 그 트위터에서 이란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큰 대가를 치를 거다. pay a big price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형태로 나아갈 것이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 관련해서 이제 북한과 연계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 북한은 지금 제7기 5차 전원회의를 4일째에 걸쳐서 지금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온 기조가 뭐냐 하면은, 지금 현재 뭐 전략무기 운운하고 뭐 인공위성 운운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했던 그 코테이션, 그러니까 그 따옴표, 이제 워딩을. 워딩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 김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전진을 저해하는 모든 난관을 정면 돌파전으로 뚫고 나가자. 그리고 우리 앞에 나선 투쟁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전당을 조직 사상적으로 더욱 굳게 단결시키고 혁명적 당풍을 철저히 확립하여, 뭔가 한마디로 지금 정면 돌파하고 내부 결속을 단단히 하자는 지금 말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2020년 올해죠. 이제 올해가 됐습니다. 올해는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도발의 명분을 세우기 좋은 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명분을 가지고 지금 도발할 수가 있고, 지금 최근에 한 가지 이상 징후가 포착된 거는 박봉주 부위원장, 그러니까 김정은의 거의 2인자 3인자격인 박봉주가 나이가 80세인데
휠체어를 탄 채로 지금 전당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 북한은 내부적으로 고위급부터 김정은이 바싹 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봉주가 기존보다 많은 정도의 과로를 했다. 그러니까 이런 시찰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한 상태에서 과로를 했기 때문에 휠체어에 탈 정도로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은 상태가 됐기 때문에 김정은은 지금 엄청난 내부 지금 결속을 시키고 있고 앞으로 도발을 지금 예고한다거나 자기들은 지금 현재 대화에서 도발 노선으로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나아가는 이 북한의 행동을 쉽게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김정은의 행동은 마치 10대 비행 청소년 또는 10대 사춘기 소년의 행태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한테 제재 해제해달라고 때를 쓰고 때를 썼는데 안 들어주니까 방문을 쳐닫고 들어가서는 삐져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 밖에 있는 부모인 미국한테 관심을 가져달라고 계속 그 방 안에서 인형놀이 하면서 소리를 지금 크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문을 노크를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노크를 해주기를. 근데 앞서서 비건이 한번 우리나라 오고 한국 오고 중국 와서 우리는 대화의 길이 열려있다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문이 닫힌 상태에서 비건이 밖에서 북한 김정은한테 정은아 문 열고 나와라 라고 한마디 했는데 아직 노크를 한 단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그 소리를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북한은 계속 문을 닫고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은 이런 와중에 이런 사춘기 소년의 행태 같은 짓을 벌이는 김정은을 다스리려면 아무리 때를 써도 안 되는 게 있다 라는 걸 한번 보여줄 때가 온 게 아닌가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그게 이 시점이다. 네. 볼 수 있겠습니다. 아유 김동현 기자 아주 깊숙이 취재해서 정확한 분석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방송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김동현 기자 아주 깊숙하게 취재를 해서 아주 좋은 정보였습니다.